얼마나 해요, 그런 데는? 제가 처음에 둘 다 살았던 데는 심지어 뭐냐면 야, 집이 사람이 없으면 썩으니까 그냥 살아라. 그렇게 산대요. 오. 옛날 사람- 이야기네요. 네. 네. 그게 뭐 12년 전 얘기니까 네, 그럴 때요, 그때였었고 근데 지금도 물론 끝으로 가면 싸긴 싸요, 확실히. 시내보다는 싸긴 싼데 크게 차이는 또 그러면은 서귀포 같은 데서 한 달 살려면 어때요? 서귀포는 그래도 꽤 월세가 비싸죠. 비싸요. 한 달은. 싸진 않아요. 네, 원룸 기준으로 서울로 했을 때. 치면은 거의 양재 수준? 아, 그렇구나. 네, 원룸이 그래도 5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옛날에는 30만 원 정도였는데. 최소.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주도는 난방비가 별도입니다. 어허. 왜냐하면 기름과 LPG밖에 없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서울 아파트처럼 생각하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닌다? 난방비 100만 원 100만 원 나와요. 나와요. 100만 원. 방값 50만 원에 난방비만 네, 100만 그래서 원. 진짜요. 항상 붙는 게 난방비 별도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제주 하면은 한겨울을 빼고는 왠지 따뜻하고 남쪽 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방이 뭐 그게 필요할까 싶은데 바람이 워낙 불고. 그럼요. 체감은 낮아요. 비도 오고 해서 항상 난방이 필요하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여행 올 못 때하고 살 살겠는데 때하고 나는. 그러면 들을수록 겨울에 나는 진짜 죽어요 나는. 추워서. 그래요. 추위에 너무 약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네. 예, 체감온도 훨씬 서울보다 오히려 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에 오면은 옷을 두텁게 입게 돼요. 습관적으로 집안에서도 이렇게 패딩을 입고 이게 습관이 돼요. 근데 그게 약간 다르긴 해요. 저처럼 오래 산 사람은 여기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아 춥구나 이러는데 제가 육지에 살 때만 해도 네. 2월 달에 막 눈 내리고 막 바람 찬데 오 더워 이러면서 막 벗었거든요, 패딩을. 그러니까 여행으로 왔을 때랑 살 때랑 느낌은 달라요. 여기는 따뜻한 서귀포 지금 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서귀포에 그러니까 저희 네. 지금도 사실은 아무리 추워도 낮에는 반팔 반바지 입고 마당 나갈 수 있어요. 네. 완전히 이제 익숙해지셨구나. 서귀포가 그만큼 따뜻해요. 한겨울에 나갈 그렇게 하루. 네, 저희 마당 앞에 그냥 반바지 반팔 입고도 나갈 수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제주도에 살면 뭐가 제일 좋아요? 자연이죠. 자연?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 그냥 한 5분이면 바로 바닷가에 풍덩할 수 있고 산이 그리우면 또 5분이면 좋은 숲도 엄청 많고 숲이 많은 게 좋은 것 네, 같아. 숲길 좀 그리고- 소개해 주세요. 좋은 숲길. 치유의 숲이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치유의 숲이라고 산림청에서 하는 건데 네. 서귀포 치유의 숲이 생긴 지는 한 6년, 7년 됐나? 아, 네. 거기 숲 진짜 좋아요. 네. 예약제고 아 예약제예요. 네, 예약해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네. 입장료는 되게 싸니까 사실 큰 부담은 안 되고. 치유가 진짜로 되냐고 하시는 돼요.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 숲을 개발할 때 제가 참여했었거든요. 그 넓은 숲길을 막 완주를 몇 번을 했는데 지유를 위해 갑시다. 좀 힘들긴 합니다. 아 얼마나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하루 종일 다 못 돌아요. 하루 종일 가요. 그렇게 커요? 입구에서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고 탐방 힐링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까지만 2.5km 정도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숲이. 네. 총 7개 코스인가 넘게 있는데 이게 말도 못하게 커요. 네, 돌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나눠서 해야 되나? 그러면 여러 번 가는 좋죠. 이렇게 네. 당일치기로는 다 못 돌겠구나.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당일치기로 다니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산길이라 곧자왈 그대로 있어가지고 네. 치유의 숲 좋고요. 네. 동쪽에 비자림 진짜 좋고 사려니 숲도 유명하고 사려니 숲. 좋은 데 진짜 많아요. 정말 5분 거리에 정말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죠? 숲과 바다가 있다는 네. 것. 각 다 사는 곳은 이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 그쵸.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5분 10분이면 다 갈 수 있다. 그래서 보물섬이라고 해요, 제주도를. 그렇네. 저 아는 그 1년 연세 사시는 분은 프라이빗 비치가 있대요. 자기만 가는 조그만 제주에 프라이빗 아. 비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러니까 아니, 법적으로 자기만 프라이빗 알고 비치가 있는. 아닌데 아. 사람들이 안 오는 이렇게 조그만 해안이 있어서 거기 이렇게 와인 한 병 사갖고 와가지고 누워서 여름에는 마시고. 그럴 곳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데를 찾으면 할 수는 있어요. 있죠. 네. 진짜. 있어요. 와. 네.
있는데 이제 좀 조심해야 돼요. 사유지인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네. 발을 헛디딜 수도 있고. 이제 곧 여름인데 바닷가 해수욕장은 어디가 아까 김영은 그런 걸 김영 썼고 좋고요. 네. 예. 개인적으로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김영, 월정리, 협재 네. 이런 데 좋죠. 예. 하도도 나쁘진 않은데 예. 김영, 월정리, 협재 저는 이 정도 딱. 그리고 그 협재 옆에 있는 금능. 금능, 네. 금능바다도 이쁘죠. 예. 금능바다는 낙조가 낙조가 최고예요. 기가 막혀요. 아 진짜 좋아요. 거기 가면 황홀해요 진짜. 영화 시소의 노을신이 그쪽입니다. 아, 그게 금능을. 그 협재에서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비양도라는 섬인데 아, 비양도 네. 말로만 그 듣던. 비양도도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네. 그 한림항에서 배 타고 금방 가는데 네. 한 3박 4일 있었거든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눈으로 보이는 마을이 다예요. 뒤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항구에 있는 세상에. 집도 몇 채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뾰족하게 쏟아 있고 등대 하나 있는데 물론 올라가면 염소똥 천지긴 한데 사방이 염소똥이 염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재밌어요. 예, 되게 제가 한적하게. 보기에는 제주도를 가장 잘 조망할 수 있는 데가 비양도예요. 그쵸. 사실 제주 섬에 들어와 있을 때는 제주도가 안 보이잖아요. 비양도에 가면 전체가 다 보여요. 아, 가파도랑 마라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비양도. 비양도는 개발이 안 돼서 어, 옛날의 제주도를 볼 수 있어요. 낚시꾼들 많이 가고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초등학교에 아이가 딱 2명 있었는데 걔네들도 이제 없죠. 어허,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 꼬맹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20살이 중학교 되면 다 넘었겠네. 나가야 되니까. 약간 제주도 한 10대 보는 것 같은데 완전 허덥네. 그러게 지금 열대 번이 뭐예요? 수도 없이 온 것 그렇죠, 같은데. 한평생. 아니 근데 저는 전혀 사진 다 처음 찍고 듣는 곳. 여기서 사진 찍고 영상을 찍으니까 막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프를 많이 아시죠, 박 작가님이. 그러니까 뭐 좀 아는 거지. 보통은 잘 그래요 대부분. 우리 그러면은 우리 또 정명숙 PD가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바톤 터치. 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정명숙 프로듀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주 때 계시잖아요, 제주 때. 네. 예. 제주는 얼마나 되셨어요? 들어오신지. 저는 이제 한 6년 차 정도 됐어요. 네. 초반에 한 3년은 거의 매주 서울로 일을 다녔고 이제 네. 오롯이 제주 사람이 된 거는 한 2년?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년 내가 제주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음 먹기까지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 여기 들어오셔서 갈등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그런 서식지, 응. 삶의 터전을 바꾼다는 거 엄청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큰 왜냐면 스트레스 중에 하나래요. 한 달이나 1년도 집을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저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먼저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그때 제가 얻어놓은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으로 이사를 왔었었고 그때는 이제 뭐 사담이긴 한데 그때 저희는 연애하던 시절이었고 아, 참고로 예. 두 분은 부부십니다. 중요한 참고로. 비밀. 예, 예. 지금 참고로 두 분은 함께 사시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지금 저희 5년 차, 이제 6년 차 넘어가니까 이제 그때 네. 자연스럽게 그냥 저는 비행기로 매번 내려오면서 이사를 했었고, 이제 오롯이 이제 좀 쉬면서 같이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주가 눈에 이제 띄는, 이제 네. 사실은, 재림이 제주 시작하는 예, 그런 오히려 한 달 살이 하는 분들 혹은 1년 살이 하는 그 분들의 고민을 좀 사실은 지금 갖고 있죠. 근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제 내려와야 되는 것이 있어서 네. 그런 고민은 안 했지만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주도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요. 이제 2년 사셨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를 딱 자리하고 그랬는데 육지에 살 때와 어떤 느낌이 가장 불편한 거 하나, 가장 좋은 거 하나. 좋은 거는 감독님 아시는데 저가 이제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집이라 네. 대부분 다 자급자족을 해요. 그 땅과 같이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다 마음도 자극적. 뭐뭐 그런- 해요? 이제 겨울에 웬만한 것들이 다 노지 활동이 가능해요. 저희 마당에서 샘플을 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무배추는 기본이고 당근 콜라비, 그다음에 비트, 고수, 상추는 기본이고, 하여튼 웬만한 푸성기 같은 야채는 다 심어 먹고 5일장에 가서 이제
시즌 아니었을 때 야채 사먹는 정도라. 근데 큰 대형마트에 가서 공산품 사는 거 빼고는 그래서 두 사람이 저희는 생활비가 20만 원이 안 넘어요. 저런. 그런 식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워낙 알뜰하고 네. 소식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는 한 번도 이런 관계를 가져보지 않았는데 정명숙 PD가 저한테 씨앗을 막 갖다 줘요. 이거는 무씨앗이고 바질이고요. 이래서 저도 텃밭에 나눠 심고 그러거든요. 이거 제주살이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진짜. 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심어서 그냥 내가 자급자족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 해봤지만 어. 기본적으로 뭐 어떤 해는 이게 잘 되고 어떤 해 또 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하여튼 서울 살 때는 그런 게 엄두가 안 났고 도시거리였잖아. 네. 근데 그 태어나면서 시리거리 거의 50살 때까지는 육지 베이스였어요. 도심이었는데 그러니까 20, 30대가 만약에 그렇게 내려온다. 아무리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한 달 살이 해봐야 되겠자면은 어떤 관광이나 여행의 연장일 텐데 네. 그래도 한 40대 이후에 만약에 조금 터전을 바꾸거나 일이 빡빡하지 않고 약간 좀 프리랜서 베이스로 있으시다면 네. 꼭 제주가 아니더라도 도심을 벗어나는 거는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일단 건강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좀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김영진 교수님 이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아니, 저기. 전 게을러가지고 안 돼. 요새 기존 작물수가 그게 몇 개야. 아니 사모님이 하시면 가 가능하다. 사모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사모님이. 근데 땅이 다 키워주는 거예요. 바람하고요. 맞아요. 그냥 씨만 좀 그런 말 뿌려놓으면은. 건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 저 안표스 김영선 작가님, 그러니까 남자들은 조금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우리 저 박준일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 저희 집 마당이 반은 잔디고 반은 이제 제 텃밭 겸 야생 밭인데요. 네. 딱 잔디만 관리를 해주세요. 오. 2주에 한 번 잔디는 틀림없이 잘라주시는데 제가 되게 많은 걸 심으면 예초기로 다 잘라갖고 저한테는 다 풀입니다. 풀떼기. 아, 그것도 재밌다, 근데 그렇게. 그리고 서울 살 때랑 좀 다른 거는 서울에서는 비교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연봉이 예를 들면? 1억이 있고 뭐 일을 계속해도 만족감이 좀 없었고 주변에 나가면은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듣게 되거나 보게 되고 노출이 되고 그럼. 조금 나가면 대형 뭐 백화점 같은 데서 뭘 항상 보기 때문에 그 보는 건 좋지만 근데 사람이 또 욕심이라는 게 생기면 좀 무리하거나 그럼요, 과하게 그럼요. 예. 사게 되는데 일단 제주도는 쇼핑할 데가 없어요. 그 당근이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왔을 때 그 박 작가님 그 말을 하셔서 아 제주도에만 있는 마켓인 줄 알았어요. 당근 마켓이요. 근데 저도 당근 마켓을 이용해서 쏠쏠치 않게 생활비나 반찬값을 벌거든요. 서울서 왔을 때 엄청난 가방, 신발, 옷을 매번 갖다가 내요. 제주도에서 옷이 한 2벌밖에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 정말 추위를 많이 타고 정말 30도씩 도시가스 떼던 사람인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 옷은 좀 이제 입고 헐벗고 살지는 않는데 옷을 챙겨 입는데 추위를 많이 타는 제가 서귀포 집 마당에서 매번 마당을 쓸거나 정리할 때 항상 반바지 반팔을 지금도 입고 하고 건강해지셨어요? 되게 많이 저 사람들 만나면 육지에 있을 때 오늘은 괜찮니 건강하니 이게 정말 30년 40년을 듣던 얘기를 제주에 와서 일단 얼굴부터도 그렇지만 그 얘기를 좀 많이 안 들어요. 확실히 자연이 그럼 좋은 오랜만에 것 보는 분들은 굉장히 놀라시겠어요. 네, 정말 진짜 괜찮냐 그러는데 이제는 별로 그런 거 딱 보기에도 좋아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네, 이제 네.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서울에서는. 육지에서 살 때는 그 생활비를 어떻게 벌었으며 예, 그리고 그 씀씀이도 엄청 줄인다고 하는데 제주도에 와서는 예, 놀랍다. 어떻게 2, 30만 원 갖고 워낙 알뜰하기도 해요. 네. 예, 예. 또 쓸 그러니까 수가 있을까? 야채 저는 이제 그 육식을 잘 안 먹기도 하지만 이제 풀 기반이고 저기 계시는 저분만 이제 그걸 하는데 그리고 5일장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단골이 너무 생기고 정말 잠깐 스쳐가도 어머님들 다 기억을 해주시니까 덤으로 조금이라도 더 주시고 막 파 1,000원어치 달라 그러면 더 많이 주셔서 제가 거스름돈을 막 안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그런 인심은 아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5일장은 어디나 다 있어요, 지금? 네, 네, 제주에? 마을별로 제주시에 가장 큰 5일장이 있는데 그게 2일, 7일. 매달 2일, 네네. 7일.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1일,
6일 음. 이렇게. 조금씩 네, 날짜가. 저희 저희 오늘 동네는 장날이었어요. 4일, 9일 그리고 모슬포랑 또 표선이 장이 또 재밌고 좋아요. 네. 아, 네. 모슬포 장 네. 저 들어봤어요. 재밌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마다 다 마을마다 특색이 좀 또 있고. 그래서 판매하는 것도 좀 다르고. 아, 그래? 네. 뭐가 달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제주도가 타원형으로 길게 있어서 동서가 있고 이제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고 보통 이제 카페나 이런 많이 젊은이들이 가는 곳이 해안가 주변이고 그다음에 양쪽에가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당근하고 만약에 뭐 무, 양파 같은 콜라비가 이제 서쪽에서 나는데 이 계절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 제주도 분들 엄청 바지런하시고 정말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패턴이 중산간, 해안가 양쪽에 똑같은 같은 섬의 양쪽에서 나오는 그 땅에서 나오는 키우는 것들 자체도 다르고 삶의 패턴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제주 하면은 이 바다 음식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농사도 짓고 땅에서 나온 것들이 이렇게 겨울에 많네. 지금 체절에 콜라비 같은 거 드시잖아요. 너무 맛있죠. 콜라비, 당근 요게 끝나면 이제 2, 3월에 출하되는 양배추가 나오고 다 노지에서 다 지금 열심히 아가들이 이제 자라고 있겠죠. 근데 맛이 달라요. 그렇구나. 근데 그거를 그 제주말에 이제 이런 게 겨울 같은데 밑강 농사들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서귀포는. 네, 그 귤농사. 귤을 못 얻어 먹으면 제주에서 살면 안 된다고. 왜? 잘못 실패한 살았다는 삶이. 네, 실패한 삶. 인간관계가 좋지 네. 않은 거지. 인심을 못 얻거나. 근데 거기에 무도 항상 하나씩 갖다 주시고 콜라비도 주시고 당근도 주세요. 사 먹을 일이 없어요. 이런 광주리에 막 갖다 주시는 게 이렇게 인심이 푸짐한 반면에 두 사람 얘기 중에 내가 들었던 얘기 재밌었던 게 이제 조금 마을 분들하고 친해지면 제주도 분들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셔요. 그리고 막 혼낸대요. 마당에 먹을 걸 심어야지 왜 이 꽃 같은 걸 심어놨냐 그러고 신혼인데도 문 바로 열고 들어오시고 그런 좀 친해지면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아까 부지런하다 그러셨는데 제주도 분들은 정말 여성들만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남자들은 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진짜 그 원주민만 어르신들만 사는 정말 어르신들만 사는 집 그 한 가운데에 있는데 담을 다 사이에 두고 다 양쪽에 어머니 아버님 다 계시는 집들인데 아버님들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어머님들이 이제 일 끝날 때 뭐 데리러 가거나 아니면 뭐 운반 정도 해주시는 거고 실제 일은 바다든 아니면 땅을 베이스든 다 어머님들이 하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자체도 그 남편분들 우리 그 남편분들을 되게 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일을 또 안 시키대. 그게 되게 오랜 세대 동안 아마 내려와서 그런지 아니면 일을 할 줄 모르셔서 그런지 김 교수님 오셔야겠네. 내 스타일인데? 딱 자기 스타일이에요. 제주에 혼자 살고 일은 안 해요. 뭐 이렇게. 운전맨. 어머님들은 저희가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침 5시에 무슨 소리가 들리고 오후 5시에 들려요. 10시간, 12시간 보통 일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녁도 일찍 오는데 아무튼 그 소리가 다 대부분 어머님 소리지 아버님들은 이제 저는 좀 아침에 늦게 시작하는데 11시쯤 나가면 앞집 내 할아버지나 아버님도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제 어머님 막 나가셔서 했을 때 뒤에 천천히 안 나가시는 건 아닌데 그 시간쯤 여유 있게 나가셔서 금방 같이 모시고 오시기도 하고 식사를 같이 하신다거나 그렇구나. 남자분들은 대부분 약치거나 뭐 집에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뭐 이런 거 주로 하시죠. 그것만 하시는 것도. 제주도는 근데 정말 자급자족 하셔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아까 감독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택배가 5,000원짜리 사는데 6,000원을 주고 육지 것인 저는 안 사죠. 안 사죠. 만들어 쓰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다 더독하네. 보니까 더독해. 그래서 정명숙 PD 이야기를 사실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은 어쨌건 자본주의에 아주 그 첨단을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유혹하고 소비를 하게 만드는데 제주도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좀 차단하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쓰는 게 사실은 더 삶에는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터전이 아닐까. 아까 얘기했는데 그 비교하지 않는 삶. 저는 그것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막 여기 원형 탈모고 스트레스가 진짜 거의 그 뚜껑이 열릴 정도까지 있다가 이들은 죽겠다 싶어서 사실은 도망쳐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그 뭐 한 달 살기, 1년 살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온 건데 그 여기 와서 들어왔던 건 그거예요. 진짜 타인과 비교하지 않은 삶?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뭐 내가 뭐 막 비싼 양복에 경장 구두 그렇지. 입고 뭐 돌아다녀봐야 논밭에서 누가 알아줘. 이상하네. 네, 몸빼만. 제주신문의 시가 제주신문에. 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행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게 가장 그 기본이 비교거든요. 맞아요. 뭐 저 남과- 옆 동네 아파트값 얼마 올랐대 이런 뉴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맞아. 어떤 때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랬어? 라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부정적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제주에서 일단 한 달 살기부터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다 제주로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에서 머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 박 작가님처럼 좀 쉬자 하는 마음으로 힐링하는 마음으로 제주에 일단 한번 오셨다가 제주에 또 뭐 다 좋은 점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추구하는 거를 하나둘씩 얻어서 갈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비교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오늘 제주 한 달 살기 박중일 작가님과 정명수 PD 두 분 부부십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 앉았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